야, 김대위. 너 지금 브리핑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디 술집에서 애교를 부리는 거냐?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승진부대 사단 사령부 지휘통제실을 가득 메웠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대형 스크린 앞 레이저 포인터를 든 이서윤 대위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남자를 향했다. 사단 작전 참모 백상범 대령이었다. 백 대령은 이서윤 대위가 밤을 새워 준비한 지피 추진 철책 보강 작전 지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그는 징그럽게 번들거리는 입술로 혀를 차며 볼펜을 딱딱거렸다. 제 브리핑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참모님. 이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톤이었다. 백 대령이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문제는 내 태도지. 목소리 톤이 그게 뭐냐? 아주 앙칼져서 듣기가 싫어 죽겠어. 여자가 말이야 좀 부드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빡빡 긁는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해? 그는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참모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킬킬거렸다. 안 그러냐? 정보참모. 자네도 듣기 거북하지. 무슨 여군이 아니라 기계 덩어리가 말하는 줄 알았네. 정보참모인 박중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하며 시선을 피했다. 사단장 역시 미간을 문지르며 피곤하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 그 중에서도 폐쇄적인 전방부대에서 사단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작전 참모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지 않았다. 작전 설명 중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팩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백 대령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너 그따위로 말대꾸하라고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꼬라지 좀 보소. 야, 이 대위. 너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는데 그 성질머리 못 고치면 너 시집 못 간다. 시집. 가장 공적이어야 할 작전회의, 그것도 사단장과 예하 연대장들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엄중한 자리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백 대령은 멈추지 않았다. 너 거울은 보고 다니냐? 화장기도 하나 없이 입술은 허옇게 트고 머리는 귀신 산발을 해가지고. 쯧쯧. 여자가 좀 꾸미는 맛이 있어야지. 너 그러고 다니면 남자들이 다 도망가. 나중에 남편한테 아침밥 차려줄 때도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밥 드십시오 할 거냐? 밥맛 떨어지게. 백 대령의 입에서 침이 튀었다. 너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브리핑 준비할 시간에 마스크팩이라도 좀 붙이고 오든지. 얼굴이 그게 뭐냐 재수없게.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초급 장교들이 숨을 들이켰다.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이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프로였다. 지금 여기서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보이면 저 인간 쓰레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꼴이 된다. 이서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사적인 조언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작전 회의 중입니다. 브리핑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반응이 예상보다 너무 덤덤하자 백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됐어. 기분 잡쳐서 더는 못 듣겠다. 야, 작전장교. 내가 대신해. 저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뒤로 빠지라고 해. 승진. 알겠습니다. 작전장교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서윤은 군말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 앉는 순간까지 백태령의 중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독하다 독해. 저러니 노처녀 히스테리 소리를 듣지. 여자는 역시 조신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에잉 쯧. 이서윤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볼펜을 꾹 눌러 백상범이 뱉은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10월 24일 9시 42분. 작전 브리핑 중. 시집이나 가겠냐는 발언. 화장 지적. 밥맛 떨어진다는 모욕. 그녀의 손끝에 들어간 힘 때문에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백태령은 사단장에게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며 가장 먼저 회의실을 나갔다. 이서윤은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다. 스크린을 끄고 기밀 문서를 파쇄기에 넣었다. 이 대위 괜찮아? 정보참모 박중령이 나가다 말고 슬쩍 말을 걸었다. 네, 괜찮습니다. 백태령이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자네가 이해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이라. 아기가 없다?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이서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기가 없으면 사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없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쌍팔년도 사고방식을 강요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머쓱한 듯 나가자 이서윤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가 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찬 바람이라도 쐬어야 했다. 그녀는 본청 건물을 나와 흡연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사람이 드문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표정을 풀 수 있는 도피처였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자판기 옆 벤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는 작은 체구의 여군.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김중사? 화들짝 놀란 여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작전처 행정보급관 김민지 중사였다. 평소 싹싹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서윤이 아끼는 후배였다. 이 대위님. 김중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앉아. 무슨 일이야? 이서윤이 그녀를 다시 벤치에 앉혔다. 김중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이서윤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에 닿았다. 카카오톡 대화창이었다. 발신자는 백상범 대령. 야, 김중사. 커피가 왜 이리 미지근해? 내 입맛 알면서 일부러 일어나? 그리고 너 요새 살 좀 찐 것 같다? 유니폼 핏이 안 살아. 여자가 자기 관리가 생명인데 그래서야 남자가 꼬이겠어? 오늘 저녁에 내 관사로 좀 와라. 회식 장소 예약한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교육 좀 해야겠다. 올 때 사복 입고 와. 군복 냄새 나니까. 이서윤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이게 다 뭐야? 이서윤이 낮게 물었다. 김민지 중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대위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에도 전화해서 술 주정하시고 업무랑 상관없는 심부름에 툭하면 외모 비하하고 몸매 훑어보고. 김 중사는 흐느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 안쪽에 붉은 자국들이 보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의 흔적은 아니었지만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은 흉터였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인 피부 뜯기였다.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먹고 있는데
어제는 제 엉덩이를 툭 치면서 애 낳으려면 골반이 튼튼해야지 이러시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서. 김 중사의 말이 끊겼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통곡이었다. 이서윤은 김 중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까 회의실에서 당했던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그건 나 혼자 감내하면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건 다르다. 내 부하, 그것도 성실하고 죄 없는 부사관이 저 인간 쓰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중사. 이서윤이 김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불렀다. 그동안 모은 증거 다 있어? 네. 증거요? 카톡 내용, 통화 녹음, 블랙박스, 뭐든 백대령이 너한테 짓거린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냐고. 김중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워서 지우지도 못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수십 개는 돼요. 잘했어. 이서윤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까 회의실에서 적었던 메모를 떠올렸다.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한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눈물은 저 새끼가 흘리게 해줄 테니까. 싹 다 모아서 오늘 밤 내 숙소로 가져와.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 밤 이서윤의 비오큐독 신자 간부 숙소방은 새벽 3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김민지 중사가 넘겨준 USB가 꽂혀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백상범 대령의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민지야. 오빠가 외로워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뻣뻣하니? 군인이기 전에 여자잖아. 오빠가 진급하면 너 편한 보직으로 빼준다니까? 역겨움에 위액이 넘어올 것 같았다. 오빠라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직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시도까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범죄였다. 이서윤은 헤드셋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녹취록을 작성했다. 타닥 타닥 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쏘사 소리처럼 방 안을 채웠다. 증거 12. 2025년 9월 10일 회식 후 강제 차량 탑승 요구 녹취 증거 13. 2025년 10월 2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다수 포함 증거 14. 부당 업무 지시개인 세탁물 수거, 자녀 학원 픽업 관련 블랙박스 영상. 파일은 차고 넘쳤다. 김 중사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회의 녹화 영상도 확보했다. 작전처 서무병을 조용히 압박해 보안 절차를 거쳐 백업해 둔 것이었다. 백상범. 내가 그리 자랑하는 그 계급장 걸레짝으로 만들어주마. 이서윤은 화면 한 구석에 띄워져 있는 인터넷 창을 바라봤다. 군대 이슈 판독기 마이너스 밀리터리 스나이퍼 구독자 120만 명. 현역 군인들도 몰래 본다는 군 비리 폭로 전문 유튜버 채널이었다. 백대령은 다음 달 장군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지역 방송국과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주제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자상한 지휘관 소통하는 군인 코스프레를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서윤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전역 후 서초동에서 독사라고 불리는 대학 동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서윤자냐? 변호사 최강혁 아니. 야근 중. 왜 전방의 수호신께서 이 시간에. 이서윤 물건 하나 있다. 아주 크고 더러운 물건. 변호사 최강혁 견적은? 이서윤 형사, 민사 합쳐서 인생 하직시킬 견적. 상대는 대령이야. 변호사 최강혁 호. 대령 목을 따겠다고. 수임료는 승소 후 성공 보수로 3개 받는다. 이서윤 돈은 걱정 마.
합의금으로 내 사무실 임대료 몇 년치는 뽑아줄 테니까. 준비해. 이서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아왔던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뜨거운 불꽃이 일렁였다. 그것은 정의감이자 동시에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작성한 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묶었다. 폴더명은 쓰레기 소각장. 이서윤은 곧바로 밀리터리 스나이퍼의 제보 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첨부 파일 업로드 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50%, 99%.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포천 이동면 바닥이 뒤집어질 시간이었다. 기대해라, 백상범. 시지? 아니, 넌 감방이나 갈 준비해. 창밖으로 5군단의 새벽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백대령에게는 그것이 조만간 닥쳐올 조종 소리가 될 것임을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오후 2시. 사단 본청 대회의실은 임시 스튜디오로 변해 있었다. 지역 민영 방송국 OBS에서 나온 촬영팀이 분주하게 조명을 세팅하고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백상범 대령의 번들거리는 이마에 파우더를 덧바르고 있었다. 백 대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육군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백드롭 앞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연습 중이었다. 참모님, 웃으실 때 입꼬리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PD의 칭찬에 백 대령은 헛기침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원래 부하들한테는 옆집 형님처럼 대하는 스타일이라서. 허허. 자연스럽게 나오겠지요? 회의실 뒤편에서 상황 관리를 위해 대기하던 이서윤 대위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시계가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쯤이군. 그녀가 예상한 시간은 정확했다. 자, 큐. PD의 수신호와 함께 리포터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멘트를 시작했다. 네, 저는 지금 중부 전선의 핵심 승진 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장병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부대를 이끄는 작전 참모 백상범 대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상범입니다. 대령님, 요즘 군내 소통이 화두인데요. 대령님만의 특별한 리더십 철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백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 그윽한 눈빛을 연기했다. 철학이라기보다는 저는 부하들을 제 친자식, 친동생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여군이나 초급 간부들이 겪는 고충을 제가 먼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그때였다. 징-징-징-징-. 촬영 스태프들의 주머니, PD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심지어 대기 중이던 정훈 장교의 휴대전화까지. 회의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뜨는 긴급 알림이었다. 밀리터리 스나이퍼 충격 단독 친자식처럼 여군 엉덩이 만지는 대령. 녹취록 공개. PD는 촬영 중이라 차마 폰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뒤에 서 있던 조명 보조가 폰을 확인하더니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정훈 공보참모부 소속 김 대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NG. PD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컷을 외쳤다. 무슨 일이야? 산만하게. 백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홀린 듯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상 속 썸네일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백상범 대령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자막에는 붉은 글씨로 성희롱갑 질포건 종합선물 세트라고 적혀 있었다. PD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야, 민지야.
오빠가 외로워서 그래. 군인이기 전에 여자잖아. 적막한 회의실에 백태령의 걸쭉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변조도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백태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너 그따위로 해서 시집이나 가겠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재수없게. 엉덩이가 튼실해야 애를 잘 낳지.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리포터는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뒷걸음질 쳤다. PD는 낭패라는 표정으로 백태령과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았다. 이거 대령님 목소리 맞습니까? PD의 싸늘한 질문에 백태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쾅 소리를 냈다. 아, 아니야. 이거 어떤 새끼가 조작한 거야.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고. 어떤 미친놈이 감히.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눈동자는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의실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이서윤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가슴에 안은 채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너냐? 백태령이 삿대질하며 이서윤에게 다가오려던 찰나 정훈 참모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령님, 지금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국방부 기자단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뷰고 뭐고 지금 당장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거나. 전현이 범인이야. 야, 이서윤. 백태령은 정훈 장교들에게 이끌려 반강제로 끌려나갔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악귀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감찰 불러. 헌병 불러. 그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OBS 촬영팀은 주섬주섬 장비를 챙겼다. PD가 혀를 차며 혼잣말을 뱉었다. 친자식한테 엉덩이 만지게 해달라 그러냐? 더러워서 진짜. 철수해, 철수. 이서윤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차분하게 태블릿 PC의 전원을 껐다. 화면이 꺼진 검은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다. 1단계 완료.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출근길 위병소 앞에는 벌써 유튜버들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5군단은 해명하라는 피켓도 보였다. 작전처 사무실 분위기는 초상집이었다. 아니, 폭풍 전야였다. 백상범 대령은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으려 발악하고 있었다. 전 간부 휴대전화 걷어.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작전처장실에서 나온 백대령의 첫 마디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보안 위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싹 다 걷어. 사진첩, 녹음 파일, 카카오톡, 텔레그램까지 싹 다 뒤져. 분명히 이 안에 내부 고발자 새끼가 있어. 행정관들이 쭈뼛거리며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걷기 시작했다. 다들 불만이 가득했지만 눈이 돌아간 대령 앞에서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때 이서윤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다. 거부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서윤을 노려보았다. 뭐라고? 휴대전화 제출 거부합니다. 적법한 수사 절차나 영장 없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이자 통신기기를 함부로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서윤은 또박또박 마치 법전을 낭독하듯 말했다.
백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서윤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법? 야, 이서윤. 지금 법 따지냐?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너지? 내가 제보했지? 그 맹랑한 눈깔 굴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백 대령이 이서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뒷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 이 상황도 녹음 중입니다. 폭행 및 협박 혐의 추가하시겠습니까? 이 독사 같은 년이. 백 대령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때리면 끝장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손을 내렸다. 좋아.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김민지 중사 어디 갔어? 걔 불러와. 이서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 중사는 현재 병가 중입니다. 심신불안정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합니다. 웃기고 있네. 꾀병 부리지 말고 튀어오라 그래. 내 앞에서 직접 해명하라고 해.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뒤통수를 쳐? 백 대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백 대령보다 키는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잘해줬다고요? 성희롱하고 사적 심부름시키고 인격 모독한 게 잘해준 겁니까? 뭐 성희롱? 야, 그게 어떻게 성희롱이야? 딸 같아서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유난 때문에 대령님 옷 벗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지 중사는 제가 보호합니다. 만나고 싶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십시오. 변호사? 백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대위 나부랭이가 변호사를 써? 돈이 썩어나냐?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헌병대군 사경찰 완장을 찬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이서윤의 대학 동기이자 법무법인 광야의 에이스 최강혁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백 대령을 향해 젠틀하게 웃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대위와 김민지 중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강혁 변호사입니다. 방금 제 의뢰인에게 대위 나부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추가해 드릴까요? 백 대령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수사관님들 뭐 하십니까? 피의자 백상범 대령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긴급 체포 안 하십니까? 최 변호사의 말에 헌병 수사관이 백 대령 앞으로 다가왔다. 백상범 대령님, 군형법 제92조 추행 및 직권남용, 모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단장님이랑 호형호재하는 사이야. 감찰 참모 불러. 백 대령이 발버둥 쳤지만 젊은 헌병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서윤,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 군 생활 끝났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사무실에 남은 작전처 간부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고 최 변호사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왔냐? 타이밍 죽이지? 근데 너 진짜 독하다. 저런 인간 밑에서 어떻게 1년을 버텼냐? 최 변호사가 혀를 내둘렀다. 이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김민지 중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사단장 백 믿고 빠져나가려고 할 거야. 그래서 준비했지. 2라운드.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백상범 대령은 헌병대 조사실에서도 기세등등했다. 그는 사단장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제 식구 감싸기가 관습법처럼 통용되는 곳이니까. 게다가 자신이 입을 열면 다칠 고위 간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야, 수사관. 적당히 하자. 나 다음 달에 장군 진급 심사야. 이거 무혐의로 끝나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는 조사받는 와중에도 다리를 꼬고 앉아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군대 내 악질 상관 백모 대령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반나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단장은 꼬리 자르기를 결심했다. 백 대령은 유치장에 갇혀서야 변호사를 불렀다. 군 법무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어?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대령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론이 너무 들끓어서. 일단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특히 김민지 중사 그 친구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집행유예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민지. 그래, 그 계집애는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잘 구슬리면 될 거야. 백 대령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몰래 반입한 대포폰을 꺼냈다. 그리고 김민지 중사의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한편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김민지 중사의 병실. 이서윤은 김 중사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김 중사의 어머니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서윤은 직감적으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최강혁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최 변호사는 즉시 통화 녹음 준비를 마쳤다. 스피커폰으로 받으세요. 어머니. 이서윤의 말에 김 중사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김민지 중사 어머님이시죠? 저 백상범 대령입니다.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상냥했다. 아이고, 따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제가 평소에 민지를 친딸처럼 아끼다 보니 훈육이 좀 과했나 봅니다. 오해가 좀 있는데. 제가 치료비랑 위로금 해서 5천, 아니 1억 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시골에서 큰 돈 아닙니까? 민지 앞길도 생각하셔야죠. 군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상관 고소해서 좋을 거 없잖습니까? 전형적인 회유와 협박이었다. 1억이라는 돈으로 입을 막고 군 생활을 인질로 삼는 비열한 수법. 김 중사의 어머니가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치려 하자 이서윤이 대신 전화기를 가져갔다. 1억이라. 대령님, 퇴직금 가압류 들어갈 건데 그 돈은 어디서 나십니까? 누구야? 이 목소리 이서윤이냐? 백 대령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돌변했다. 네. 김민지 중사 보호자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특가법상 보복 협박 및 증인 매수 시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형량이 최소 1년은 더 늘어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인다. 진짜 찢어 죽일 거야. 나오실 수나 있으면 해보시죠. 아, 그리고 방금 이 통화 실시간으로 검찰 수사관님도 같이 듣고 계십니다. 뭐? 전화기 너머로 털썩하고 무언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났습니다. 대령님. 이서윤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김민지 중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지야. 들었지? 저 인간 이제 끝났어. 너한테 아무 짓도 못해. 대위님. 푹 쉬어. 내일은 더 재미있는 구경하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백상범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죄목은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모욕, 협박, 그리고 뇌물공여 의사표시까지 무려 7가지였다. 수송 차량에 실려가는 백 대령의 모습이 뉴스 속보로 떴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 며칠 전 참군인 인터뷰를 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서윤은 작전처 사무실 TV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사무실의 다른 간부들은 이서윤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이제 그녀는 미친 개 백대령을 잡아먹은 더 무서운 독사로 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멀리 보이는 5군단의 연병장을 향해 있었다. 아직이야.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야 해. 그녀는 서랍에서 새로운 파일을 꺼냈다. 그것은 백대령이 지난 2년간 군납업자와 결탁해 횡령한 비리 자료였다. 성범죄로 사회적 매장을 시켰으니 이제는 경제적, 법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 차례였다. 잔인하다고? 아니, 피해자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이건 자비로운 처사였다. 이서윤의 복수는 이제야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백상범 대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는 면회 온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사단장님한테 연락했어? 5군단 법무참모는 뭐래?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들이밀었다. 여보. 아니, 백상범 씨. 당신 뉴스 못 봤어? 성범죄도 모자라서 횡령까지 했더라. 군납업체한테 뒷돈 받고 불량식자재 납품하게 해줬다며? 그 썩은 고기를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한테 먹여?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백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같은 시각 군 검찰단 조사실. 이서윤 대위는 군 검사 앞에 두툼한 장부 하나를 내려놓았다. 지난 6장에서 예고했던 백 대령의 비자금 장부였다. 피의자 백상범이 작전 참모로 재직하던 시절 부대 훈련장 공사 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검사가 혀를 내둘렀다. 이 대위 대단하군. 이 정도면 성범죄 재판 가기도 전에 횡령으로 먼저 옷 벗겨야겠는데?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도 반토막 나는 거 알지? 반토막으로는 부족합니다. 파면당하면 아예 박탈될 수도 있죠. 저는 그걸 노립니다. 이서윤의 눈빛은 사냥감을 확인 사살하러 온 저격수의 그것이었다. 백 대령은 믿었던 사단장이 자신을 손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사단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백 대령의 개인적 일탈이며 부대와는 무관하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썩은 동아줄은 끊어졌다. 이제 백상범에게 남은 건 차가운 감옥 바닥과 그를 물어뜯기 위해 기다리는 법의 심판뿐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방청석은 만원이었다. 밀리터리 스나이퍼 유튜버를 보고 찾아준 시민들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백상범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깎였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흉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는 듯 웅얼거렸다. 백상범 측 변호인은 최후의 발악으로 피해자 탓을 시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언행이 다소 거칠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민지 중사 또한 평소 피고인에게 웃으며 커피를 타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합의된 관계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쓰레기들아 하는 고성이 오갔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이서윤 대위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가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증인 발언하세요. 이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백상범과 그의 변호사를 쏘아보았다. 변호인께서는 웃으며 커피를 탔다고 하셨습니까?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 사회에서 별을 달 예정인 대령이 타오라는 커피를 거부하고 인상을 쓸 수 있는 중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 웃음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워도 참아내며 지은 생존의 미소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위계에 의한 공포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린했습니다. 그것을 친밀함으로 포장하는 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2차 가해입니다. 이서윤은 준비해온 결정적인 영상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백 대령이 회식 자리에서 김 중사의 허벅지를 만지려 하자 김 중사가 기겁하며 피하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백 대령이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보십시오. 저게 친밀한 관계입니까? 백상범의 변호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백상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피고인을 내려다보았다. 피고인은 고위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독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피고인 백상범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다. 쾅, 쾅, 쾅.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백상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재판장님, 5년이라니요. 저는 국가를 위해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교도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양팔을 잡아 끌었다. 헌신? 내가 한 건 헌신이 아니라 착취야. 이 인간 쓰레기야. 방청석에 있던 시민 중 한 명이 물병을 집어 던졌다. 백상범은 비참한 꼴로 질질 끌려나갔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형사 재판이 확정되자마자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적과 동시에 군인 연금 수급권이 박탈된다. 평생 군대 밥만 먹으며 연금 하나 보고 살아온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서윤과 최강혁 변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도 이어졌다. 피고는 원고 김민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원고 이서윤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백상범의 아내는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해버린 뒤였다. 텅 빈 통장과 압류 딱지가 붙은 집.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그를 기다리는 건 빚더미와 노숙자 신세뿐이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버스 안.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백상범은 빗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대위. 아니, 이 대위한테. 그러지 말걸.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고 차가운 철창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포천의 산자락에 첫눈이 내리는 12월이 되었다.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시상식을 위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체 차렷. 국방부 장관님께 대하여 경례. 승진. 우렁찬 경례 구호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이서윤 대위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육군 모범 용사 표창과 국방부 장관 표창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장관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위,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었네. 정말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이 모든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이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민지 중사였다. 충성. 대위님, 저 오늘 복직 신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중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씩씩했다. 그래. 몸은 좀 어때?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이 받아주신 배상금으로 어머니 가게 빚도 다 갚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 중사가 울먹이자 이서윤은 피식 웃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은혜는 무슨. 밥이나 잘 먹고 일이나 똑바로 해. 작전처 바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위님. 전화를 끊은 이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바라보았다. 작전처 작전장교 대위 이서윤. 그 옆자리 한때 백상범이 앉아있던 작전 참모의 자리는 이제 합리적이고 인품 훌륭한 새 참모로 채워져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맑았고 병사들의 표정은 밝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 대위, 커피 한잔 할까? 새로운 작전 참모가 온화하게 물었다. 제가 타오겠습니다. 이서윤이 일어나려 하자 참모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내가 타먹을게. 이 대위는 저기 가서 좀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서윤은 멈칫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포천의 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앙칼지다고 독하다고 시집이나 가겠냐고 조롱받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했고 법으로 심판했고 결과로 승리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백상범과의 전쟁을 기록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짧게 적고 수첩을 덮었다. 임무 완수. 이서윤은 다시 펜을 잡았다. 내일 있을 훈련 계획서를 검토해야 했다. 타닥타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평화로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의 업무 소리였다.